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제 의뢰인을 상대로 어머니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고소인이 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세입자가 왜 건물주의 아들을 고소했을까요? 그건 이 세입자가 냈던 월세가 그 월세를 제 의뢰인이 받았었는데요. 제 의뢰인이 물론 건물주는 아니지만 당시에 건물주였던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아들이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았는데, 그런데 중간에 제 의뢰인의 형제분이 제 의뢰인 모르게 어머니의 치매 걸린 노인의 후견인으로서 본인이 후견이 되겠다고 따로 어떤 재판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 의뢰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 관리한 다른 후견인이 선정돼 버렸던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제 의뢰인이 계속 돈을 받는 월세를 받아서 결국 세입자는 본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의뢰인에 대해서 당신이 월세를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후견이 있었으니 당신은 결국 나를 속여서 월세를 받은 것이다 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의뢰인이 처음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후견인이 선정돼 있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도중에 후견인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후견인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본인 재산을 제 의뢰인이 어머니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던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아서 제 의뢰인을 돕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제 의뢰인이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전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호비로 다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단 한 푼도 따로 쓴 적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이나 그리고 사회 통념에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끝까지 맡아서 무죄 주장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의뢰인도 모르게 어머니의 후견이 새로 선정된 과정은 어이없게도 제 의뢰인의 형제관계에 있던 분이 제 의뢰인이 월세를 받는 것을 안 입곱게 보고 후견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 후견인 신청이 이루어질 때 그 상황에서는 제 의뢰인은 알지 못한 채 후견인이 선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이 월세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 하면서 그 의뢰인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자, 그리고 또 본인 사정상 후견인을 사임했고요. 다시 또 두 번째 후견인 지정 신청을 또 제 의뢰인의 형제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렸던 재판에서 제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어도 그 후견인 선정 법정 진술 시점부터는 월세를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는 것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그 경찰 수사팀의 의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시점부터 제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 일단 의뢰인과 제가 얘기하면서 정했던 방향은, 몰랐던 시점은 죄가 없는 게 맞고 알았던 시점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자백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한 푼도 실제 재산의 소유주였던 어머니의 병 간호비 외에는 따로 쓰지 않았던 사람이 죄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견인 재판 사건부터 다시 소송 기록 같은 걸, 민사소송 기록은 나중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소송 기록을 싹 받아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 제도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리고 재산관리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다 같이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찰이 이 사건을 볼 때는 나중에 바뀐 제도,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바뀐 제도를 기준으로 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바뀐 이 사건이 당시 존재하던 제도에 의하면 약간 맹점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제도에 의하면 여전히 후견인에게 재산관리권이
이전되지 않고 제 의뢰인에게 남아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제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찾아가서 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던 시점 기준으로는 제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여전히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머니 대신해서 받은 월세를 단 한 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이 모두 어머니의 치료비와 간호비로 사용하였던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게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몇 년간에 걸친 일이었거든요. 그 모든 월세 내역과 사용 내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준비를 해서 검사님을 설득을 했고요. 검사님이 이 자료를 검토하신 결과 정말로 제 의뢰인이 한 번도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하실 마음이 아마 안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도 제 의뢰인이 실제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 법리적인 판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분은 본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납부했던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월세를 제 의뢰인에게 납부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그 경매 사건에서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돼 있던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본인들은 월세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니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진술해버렸고요. 그래서 그 경매 사건에서 이 세입자분은 보증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바뀌기 전 제도를 적용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세입자분은 제대로 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월세를 납부할 사람인 제 의뢰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신 경우였고요. 따라서 그 세입자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이 당시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매 사건에 제대로 주장을 못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던 사정이 있어서 세입자분에게도 좀 안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뢰인이 잘못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제 의뢰인은 당시 법에 맞춰서 정당하게 월세를 받았던 것이고, 이 경매 사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그 세입자분께서 사실은 보증금 돌려받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되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안타깝게 생각됐고요. 어찌 보면 그 세입자 분께서 원래 본인의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 경매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다면 어떠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경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내용만 담당할 줄 아는 변호사를 찾으시면은 어떻게 보면 사건 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만 담당하던 변호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후견인 지정과 감독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과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맡기시더라도요, 그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건이 만약에 이것처럼 건물주가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제반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